이번 시간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유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원유를 통해서 꿈틀거리는 이 파생의 시장, 투기 세력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미국의 은행들이 악의 축이라고 한지도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우선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6월 정도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140불까지 2007년 5, 60불대에서 여기까지 급등을 했었죠. 재밌는 것은 2008년 이후에 글로벌 주식은 6월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개폭락은 이쯤 이후에 나왔지만은 그래도 2008년이 시작되고 주식은 떨어지는데 원유는 더 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40을 갔을 때도 막 200달러 간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정확한 이벤트를 제가 기억하는 것이 이때 왜 여기서 꺾였느냐 하면은 그때 오바마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원유의 국제사회를 공조를 통해서 원유의 투기 세력을 색출한다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사람이 어차피 50에서 60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여기쯤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과매도가 나옵니다. 과매도가 나온 후에 화들짝 오르는데 예전에 제가 버블 이론 설명할 때 그 그래프 보여드렸죠. 과매도가 이겁니다. 과매도가 나왔을 때 바로 튀어 오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때의 가격은 30불 초반이었고 현재 지금 원유의 가격은 금요일 날 만기는 20불 근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다음 달 월물은 아마 지금 23불인가 정도로 약간 높게 혼등고가 벌어지면서 그렇게 마감됐는데 근데 또 하나 여러분이 다수가 모르는 사실 저 야구라 독자나 블로그 독자는 제가 여러 번 연구도 알고 있을 텐데 재미있는 것은 구제금융을 봤습니다. 이때 2008년 초인가 요때쯤에 구제금융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고 그 리먼 브라더스랑 여러 가지 2007년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미국 다큐에서 제가 본 사실입니다. 근데 이 원유를 올린 투기 세력이 누구였냐? 바로 그 구제금융을 받은 돈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다큐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기사로 읽은 적도 없고 아무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다큐에서 정확히 미국에 간 다큐에서 그 당시 은행들이 너무 웃기잖아요. 구제금융을 받은 돈으로 원유 투기를 했다. 만기까지 올려붙여서 파생놀이를 한 겁니다. 그들이. 어쨌든 그래도 오바마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투기 세력에 의한 것을 직시하고 좀 늦긴 했죠. 어쨌든 늦었더라도 이때에 각국과 공조해서 투기 세력을 단속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뚝뚝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볼 때 보세요. 이때가 이 주식도 2008년 10월, 9월 아니 10월, 11월 저점이고 원유도 거의 연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나스닥은 여기서 한 8배 정도 올랐고 제가 지난번에 9배라고 했는데 1200이 바닥이었네요. 그래서 7, 8배입니다. 나스닥은 저점도 7, 8배가 올랐고 근데 원유는 한 번도 이 위를 회복한 적이 없어요. 단 다른 것은 이때 2009년에 주식이 반등한 그 폭보다 원유의 반등폭이 더 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정가였을 텐데 너무 떨어지니까 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원자재 시장을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투기 세력은 어떤 투기를 했냐? 파생해서 올리다가 제재를 당해서 아마 그때 좀 물렸을 거예요. 투기 세력이 일부는 투기 세력 단속한다고 하니까 서로 눈치보다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투기가 이루어지냐? 저는 오늘날까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하락하는 걸로 투기 세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12년도, 13년도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너무 만기까지 징하게 이제 누르는 거야. 왜냐하면 하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요. 어? 그때 원유를 너무 올렸을 때 투기세력 제재가 들어왔지, 하락하는 건 제재가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늘날 시대에 그동안 그렇게 돈을 많이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26불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10년간 그 20년간 그 저점을 깨고 지난주에 20달러까지 떨어졌었다는 건 지금도 만기 때 하락하는 투기 세력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은 일괄되게 적용되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이쯤에서도 주식 폭락할 때 같이 떨어진 거는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때가 맞는, 이때는 주식이 떨어졌는데 이때는 올랐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냥 그들의 파생의 놀이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지금도 아무리 위기가 와도 파생한 애들이 상방으로 치게 되면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과매도가 나왔을 때 근데 무조건 다음 월물에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기간도 꽤 몇 개월이 걸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얼마가 있다가 몇 개월간이 거쳐서 월물이 몇 번 넘어가겠죠. 월물이 한두 번 넘어간 후에 그 후에 제자리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차라리 ETF 같은 경우 레버리지 없이 그냥 주식처럼 오래 갈 수 있는데 레버리지를 쓰면은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이유가 만기 전후에서 주식처럼 움직여. 이거 보세요. 이러한 변동성이 원자재라고 해서 변동성이 적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아니고 오를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내리는 이유는 토토랑 같은 거예요. LG가 훨씬 잘하는데 기아가 이겨야 반대로 거는 애들이 있어야만이 이걸 먹기 때문에 농산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농산물이 엘니뇨 얘기가 기상청에서 나옵니다. 막 그런 뉴스가 쩌자작 나오면서 올해는 뭐 공물가 급등할 것 같은 뉴스가 나와서 그 뉴스가 나오면 처음에는 몇 번 올려요. 처음에는 이쯤에서 처음 조금 올리다가 그 이후에 엘니뇨에 대한 사람들이 보고 그쪽으로 토토를 그쪽으로 투자하면은 그 후에 징하게 눌렀습니다. 그러니까는 농산물도 그랬어요. 저는 심지어 그 기상청도조차도 이들이 하는 거에 어떤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심지어 뉴스나 재고량 가지고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현물, 실제적인 원유를 사는 사람보다 현물을 사는 사람보다 선물에 대한 거래량이 더 많아요. 그 금액이 더 커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현물에 영향을 주는 토토가 마찬가지죠. 토토 이익 때문에 현물인 그 실제 승부가 반대로 조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고 어쨌든 글쎄요 요번 월물을 마지막으로 징하게 누르고 다음 월물 요번 달부터 오르기 시작할지 아니면은 한 몇 번 더 지금 그때도 몇 번 더 눌렀지만은 몇 번 더 누르고 오르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원유와 주식은 조금 시차도 있고 오르고 내리는 폭도 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점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레버리지 크게 쓰면은 무조건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이때 그 구제금융 받은 돈으로 원유 투기한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선물 거래소에서 은행하고 그쪽 기관들한테 개인들의 포지션을 알려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LG와 기아에서 그 토토 하는 그 회사에다가 어디 쪽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베팅했냐를 물어보고 무조건 반대로 베팅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자체도 다 썩었다. 이 월가의 그 파생의 그 달러 세력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